안녕하세요, 휘토리입니다. 올 상반기 JLPT 시험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일본에서 N1 시험 접수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일본에 오기 전에 이제 N3랑 N2 취득하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어 능력 확인하는 제일 공신력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JLPT 시험에 관한 내용이랑 이전에 제 시험 성적이랑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의 방법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리는 다른 분들 보면 막 만점 받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JLPT는 문자어휘, 독해, 청해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해진 시험 시간이랑 이제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N2부터는 문자어휘랑 독해랑 이제 같은 시간에 봐서 총 2타임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레벨마다 요구하는 합격점이 있는데 이제 JLPT는 꽈락이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한 과목에 몰빵을 하시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최소한 그 점수를 받아야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지사항으로는 JLPT가 이제 시험이 끝나면 그 문제지랑 정답지를 다 모두 회수를 해가요. 그래서 본인 답안을 이제 다른 곳에 옮겨 적어서 가지고 나가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 이렇게 적어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안에 본인 합격 여부를 좀 빨리 알고는 싶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 치르고 그냥 한 달은 잊고 사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부터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 사용 자체가 그냥 아예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이 부분도 이제 꼭 필수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 시험 성적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저는 180점 만점에 N3는 105점 그리고 N2는 112점으로 합격했고요. 어떤 과목을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합격이니까 최대한 잘 시험 보셔서 커트라인 꼭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한 4일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저는 일본어 자체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다니려고 했던 건데 어찌됐든 학원도 좀 합격률을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수업 진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일본어를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기초적인 지식도 많이 없던 사람이라서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뭔가 호기심에 좀 자의적으로 시작한 일본어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흥미 잃을 것 같아서 이제 바로 그만두고 독학으로 한 반년 정도 공부해서 첫 시험 치렀는데 이제 재수 좋게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기 전에 이제 일하던 곳에는 학원 다닌다고 하면서 일을 잘 못 도와드렸었거든요. 사장님 죄송해요. 망원동에 지점 새로 오픈하셨던데 한번 다들 놀러가 보세요. 아무튼 일본어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주변에서 물어봤던 게 이제 히라가나만 외워도 되냐, 한자 안 외워도 되냐 였는데 저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개의 문장을 보여드리면 이 두 개가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는 전부 히라가나로 쓰여 있고 하나는 이제 한자가 섞여 있는데 어떤 게 더 읽기 편해 보이시나요? 일본어가 같은 발음에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정말 많아서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자는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단어를 좀 많이 외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모든 과목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짧습니다. 물론 문장을 전부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면 그냥 문장의 전체적인 뉘앙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단어 많이 외우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한자도 같이.
예시로 시험 문제 중에 단어들 조합해서 문장 완성시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장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알면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문장 만들어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더라고요. 문법도 많이 알면 좋죠. 물론 좋은데 저는 문법에 따른 동사 변형 같은 것들에 좀 취약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만 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자주 나오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N3 시험에서 수수동사라 그래서 아게르, 크레르, 모라우 이거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실제로 일본 와서도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해 이제 듣기인데 저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뭐 주변에 일본 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본어를 들을 기회가 완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해가 정말 취약했어요. 뭐 J-pop 들으면서 뭐 일본 애니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냐라고도 하시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외우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굳이 문제를 뽑자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애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애니 자체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애니 보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J-pop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들었을 때 그냥 듣기 좋은 노래만 듣다 보니까 그것도 공부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면 조금 이상한 문법들도 나와서 이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냥 공부하실 때는 그 청해 스크립트를 조금 반복해서 듣거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많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포멀한 말도 나오고 캐주얼한 말도 나오고 예전에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그 송강호가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듣고 이제 노바이러스라는 말만 알아듣고 자기 몸에 바이러스 없는 걸 눈치채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화자의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으면 청해도 그냥 무난하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기는 진짜 많이 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듣는 게 제일 편해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영상에서 하는 말인데 합격 여부 그리고 얼마나 공부해야 일본어가 느는가에 대한 대답은 역시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짧은 기간에 N1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시험 만점 받는 분들도 계시고 회화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본 와서 조금 소극적으로 생활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뭐 N1이 있다고 해서 회화를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사셨는데 이제 한국 기업에 다니셔서 그냥 일상 회화를 아예 안 하는 분도 뵌 적 있거든요. 공부한 기간에 상관없이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JLPT 시험에 관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이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